명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을 내뱉는 순간 기숙사방 안은 순식간에 폭소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배를 잡고 웃어댔고 저도 모르게 따라 웃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저녁 정수 언니 어머니가 보내주신 명태찜을 먹었거든요. 기숙사 밥이 늘 그렇듯 밋밋했는데 그 명태는 달랐습니다. 간이 딱 배어있고 살이 부드러워서 젓가락으로 살짝만 눌러도 살이 척척 발라졌어요. 저는 평소에 생선을 그리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 점 먹고 또 한 점 먹고 어느새 제 앞에 접시가 비어 있었습니다. 관순아, 너 그거 그렇게 좋아? 정수 언니가 제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요리 솜씨가 좋으시거든. 다음에 또 보내달라고 해볼게. 그 말에 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입이 짧은 편이 아니었어요. 고향에서 동네 친구 동순이와 놀 때도 동순이가 인형을 먼저 만들면 배가 아팠지만 동순이네 어머니가 주시는 떡은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동순이는 가끔 저를 놀렸습니다. 관순아, 너 먹을 것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해진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삐쳐서 돌아섰지만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이 화학당에 온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서울이 낯설고 무서웠어요. 건물도 높고 사람도 많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는 언니들이 다들 좋았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들은 동생처럼 챙겨줬고 같은 학년 친구들은 밤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녁밥을 먹고 방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펼치기 전에 그 시간이요. 우리는 둥글게 모여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대표로 기도하는 건데 보통은 진지하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내일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부모님을 보살펴달라고. 그런데 저는 가끔 딴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언니의 목소리를 듣다가도 오늘 점심에 먹은 콩나물국 생각이 나고 내일 시험 볼 한문 생각이 나고 고향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러다 보면 아멘 할 타이밍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그랬어요. 명태가 너무 맛있어서 기도 시간에도 자꾸 그 생각이 났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던 그 식감이요. 고소하면서도 짭조름한 그 맛이요. 그때 옆에 앉은 민자 언니가 제 팔을 콕 찔렀습니다. 관순아, 오늘 내 차례야? 네? 아, 네. 저는 화들짝 놀라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친구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창밖의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엔 자꾸 명태가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생님들이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얀 명태살이 젓가락에 척척 발라지던 그 순간이요. 정수 언니가 하나 더 먹어 하며 제 그릇에 올려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요. 제 입가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친구들과 언니들이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는 계속 기도문을 이어갔습니다. 늘 하던 대로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집중이 안 됐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도 눈앞에 자꾸 명태 접시가 보이는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던 그 모습이요. 아, 집중해야 하는데. 저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명태 생각뿐이었어요. 그 바삭한 껍질, 부드러운 속살, 고소한 냄새까지. 제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조선에도 좋은 날이 오게 해주세요. 이 부분까지는 괜찮았어요. 저는 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관순아, 우리 조선이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다시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을 꼭 넣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됐어요. 보통은 이렇게 끝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들 함께 아멘하고 화답하고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제가 수십 번도 넘게 해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제 입이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뇌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혀가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은요. 명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복도의 발소리도 창밖의 바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 앞을 봤어요. 친구들이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로요.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누군가는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푸아. 제일 먼저 터진 건 정수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연쇄작용처럼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관순아. 명태 이름으로라니. 하하 나 진짜 배 아파. 관순이 너 정말. 친구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민자 언니는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웃었고 경희는 눈물까지 흘리며 웃었어요. 방 안이 떠나갈 듯 시끄러워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닫자마자 너무 웃겨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명태 이름으로라니요? 세상에 제가 지금 뭘 한 거죠? 여기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감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선생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취침 시간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다른 방에서 다 들린다고요? 우리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었어요. 어깨가 자꾸 들썩였고 입꼬리가 실룩거렸거든요. 누가 먼저 말해볼래요? 선생님이 팔짱을 끼고 물으셨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들킬 거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유관순 내가? 뭘 어떻게 한 건데 이렇게 난리야?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꿀꺽침을 삼켰어요. 기도를 명태 이름으로 했습니다. 뭐? 선생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다니 선생님도 피식 웃으셨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가다듬으셨습니다. 관순아 기도가 장난이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 입이 멋대로 움직인 거였거든요. 내일 아침에 교무실로 오세요. 다들 품행 점수에서 감점이야. 이 방은 한 달간 빨간 딱지 붙는다.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번엔 진짜 조용함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돌아봤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북받쳤어요. 제 잘못 때문에 다들 벌을 받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친구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푸푸아. 정수 언니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소리를 죽이면서요.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참는 웃음이었어요. 언니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야 관순아. 괜찮아? 민자 언니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도 오랜만에 진짜 재미있었어? 안 그래 얘들아? 맞아. 나 이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몰라. 경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아무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런데 관순아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정수 언니가 웃음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왜 하필 명태였어?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왜 명태?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그게 오늘 저녁에 먹은 명태가 너무 맛있어서요. 뭐? 언니 어머니가 보내주신 명태찜이요? 그게 너무 맛있어서 기도하는데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아, 친구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엔 베개를 안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죽이면서 웃었어요. 관순이 너 정말 솔직하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너를 좋아하는 거야. 친구들이 하나둘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어줬어요. 따뜻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긴 했어. 우리 어머니 요리 솜씨가 좋거든. 정수 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내달라고 할게. 그럼 관순이도 또 먹을 수 있잖아. 진짜요? 고마워요, 언니.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벌을 받게 됐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제 실수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웃어주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웃고 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교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는 이미 나무로 만든 빨간 딱지가 놓여 있었어요. 품행불량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 방 문에 붙이면 한 달 동안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창피하겠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어젯밤 친구들과 함께 웃던 그 시간이 빨간 딱지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유관순, 들어오세요.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젯밤 일 반성했어요?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장난칠 때가 아니었는데 장난을 쳤으니까요? 관순아, 너는 평소에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사이가 좋지. 그런데 가끔은 너무 장난이 심해.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이죠?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알겠어요? 네, 선생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하지만 벌은 받아야 해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한 달 동안 빨간 딱지 붙어 있는 거 견딜 수 있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빨간 딱지를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다른 방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수근수근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유관순이 또 무슨 짓을 한 거래? 명태 이름으로 기도했대? 진짜? 하하. 소문은 금방 퍼졌나 봅니다.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한 일이니까요. 방문을 열자 친구들이 모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순아, 어땠어? 많이 혼났어? 아니, 괜찮아. 선생님이 이해해 주셨어? 저는 빨간 딱지를 방문에 붙였습니다. 빨간색이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방이 유명해지겠네. 경희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희들까지 벌받게 해서. 제가 고개를 숙이자 정수 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관순아. 우리 함께 받는 거잖아. 같이 벌받으면 덜 무섭지.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좀 재미있었어. 민자 언니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도 한 번은 장난쳐보고 싶었거든. 근데 용기가 없었는데 관순이 네가 대신 해줬잖아. 친구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마음이었나 봐요. 그 빨간 딱지는 정말 한 달 동안 우리 방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볼 때마다 키득거렸고 선생님들도 지나가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그 빨간 딱지가 우리만의 특별한 추억이 됐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빨간 딱지를 떼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걸 떼어냈어요. 그런데 버리기가 아까웠습니다. 언니, 이거 우리 간직할까요? 제가 물었더니 정수 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중에 우리가 커서도 이 일을 기억하려면 이게 있어야지. 우리는 그 빨간 딱지를 정수 언니 책 사이에 끼워뒀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보자고 약속하면서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왔다가 봄이 왔어요. 1919년 봄이었습니다. 그해 3월 서울거리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학교도 문을 닫았고 학생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명태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시간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줄은요. 고향에 도착한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장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외쳤어요. 대한독립만세.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감옥에 갇혔고 친구들과도 헤어졌어요. 명태 반찬을 먹을 수도, 난간을 타고 내려갈 수도, 친구들과 장난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감옥 안에서 저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명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요. 친구들이 배를 잡고 웃던 그 모습을요. 그때 저는 그저 평범한 18살 소녀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놀기 좋아하고 가끔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소녀요. 하지만 세상이 저를 불렀을 때 저는 응답했습니다.
명태를 좋아하던 그 소녀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열사가 됐습니다. 난간을 타고 내려오던 말괄량이가 감옥에서도 만세를 부르는 투사가 됐어요. 사람들은 저를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저는 그저 선택했을 뿐이에요. 웃음 대신 눈물을, 평범한 일상 대신 싸움을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명태 반찬을 먹으며 깔깔대던 그 시간도, 태극기를 들고 외치던 그 순간도 모두 제 인생이니까요. 언젠가 다시 만난다면 정수 언니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언니, 그 명태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제가 평범한 소녀였을 때를 기억해 주셔서요. 영웅이 되기 전에 저는 명태를 좋아하던 18살 소녀였습니다. 그게 제 진짜 모습이었어요.